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이게 좀 강의 스타일 좀 바꿔봤는데 좀 괜찮나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그냥 책으로 나가시나요? 프린트 나가나요? 그냥 책으로? 예? 뭐 좀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특강을 안 하니까, 그죠? 이렇게 굴른 가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이 트렌드가 기본소는 안 갖고 해요. 거의 강사들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가 왜냐면 기본소는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기본소가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또 피부 주무시 마시고 굉장히 두꺼워요. 이걸 갖고 공부한다는 자체가 강사들도 힘들어요. 몇째 줄 몇 째 찾으라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거의 요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바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근데 요약집을 가더라도 기본소는 그래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강의가 아마 이제 요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종로나 강남 같은 데는 거의 다 요약집으로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강사들만에 대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습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린트 드린 거 잘 모아놓으세요.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학원이 그냥 해요. 중심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죠?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입니까? 이 재화를 판매해요. 강의 서비스를 공급해요. 서비스 공급하는 장소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심지가 만약에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어요. 그럼 그냥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상인은 받아야겠죠? 그래서 100명 정도 아이좀만 유지를 한답니다. 자, 이걸 따보세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거든요. 그럼 최소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를 정하고 정상이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근처에는 무슨 마트가 대형 마트가 있나요? 홈플러스 있어요? 그 홈플러스를 저기 부산까지 가진 않겠죠. 그럼 가겠다는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무슨 범위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도 맞고 재화의 도달 거리도 맞아요. 자, 갑니다. 짜장면도 그냥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내일 한 2시쯤에 저기 부산 중국성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탕수육 10그릇하고 짜장면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여기 서울 천호동인데요. 그럼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그냥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산까지 가면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까? 그렇죠. 자기가 교통비를 지불하고 하는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계가 된다면 여기는 수요가 제로가 됩니다. 1이에요? 제로예요? 그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이라는 것은 여기 넘어도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를 해요. 요건. 그러면 그냥입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됩니까? 넓어야지만 더 추가적으로 먹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자, 항상 따라해보세요. 학계론에서는 요구가 나가면 작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죠.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특히 최소 요구치가 그냥요, 재화의 범위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중심지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다수죠.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으로 간다는데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고차 중심지하고 중차하고 저차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 앞에는 대형마트 갖고 와요? 동네 슈퍼가 갖고 와요? 슈퍼. 그러면 조금 가면은 중형마트가 있고요. 더 멀리 가면은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죠. 그럼 대형마트는 규모가 작습니까? 규모가 더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근데 가까워요? 더 멀어? 자,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시식이 가능해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신고해요. 그냥요, 대형마트는 가능해요. 그럼 점심시간에 가서 한 끼 때울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 집 앞에 교육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요. 초등학교가 가깝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더 멀고, 대학교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죠. 그런가요? 자,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는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서울에는 그냥입니까? 시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중심지가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저차는 많죠.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수가 줄어듭니까? 따라서 피라미드형. 그럼 수가 줄는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시청이, 여기는 서울시청이 있고 또 인천에도 시청이 있죠. 그럼 시청과는 시청간이 그냥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근데 동사무소 간의 거리는 가깝겠죠. 얘기하세요. 저차길은 가깝고 고차길은 더 멀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저차가 중차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있지만 고차로 가면 분포도가 줄어들겠죠? 그럼 고차로 갈수록 늘어난다, 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핵심이 지금 171페이지로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위험각계. 자, 고차가 시청 대학교 백화점일수록 거리가 더 가까워 더 멀어. 저차일수록 더 가깝다. 고차가 규모가 더 크죠?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저차가 우리가 규모가 작고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자,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넘길게요. 자, 중차에서 포용하는 중심지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자, 중심지는 배우지의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 그랬죠. 최소 요구치는 어떻게 돼요? 고객이 오겠다는 그런 중심지 기능을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가 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아까 중심지 기능이 주변적이 최대한 공간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예요? 최대한의 거리예요. 수요가 1인 지점이에요? 수요가 제로예요? 제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 요구치 지역 범위가 제화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누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화의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근데 넘겨보세요. 허프도 이 중심지 이론을 얘기했는데 넘기시면은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 가시면 양가로 5번에 허프라는 애가 있나요? 그럼 거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허프도 그냥입니까? 중심지 이론을 얘기했습니까? 수요자의 분포예요? 수요자의 개성이에요? 개성이라고 돼 있죠? 크리스탈러가 거시적이면 얘는 거시적이다, 좀 미시적이다.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할 때 가장 먼데 선택해요? 가장 가까운 상품을 선택해요? 저차, 고차가 있으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자, 이건 누가 얘기했죠? 허프가 얘기한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허프라는 애가 중심지론을 얘기하면서 자, 고차가 지금의 그냥입니까? 얘가 있을 때 지금은 대형마트입니까? 저차가 구멍가게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있을 때 홈플러스는 없어졌겠죠? 아, 얘기해봐. 얘는 옛날 이론이니까. 그래요? 그럼 고차가 홈플러스 역할을 하면서 여러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차는 어떻습니까? 편의품인데 고차는 그냥이야 가구도 팔어. 여러 가지 다 팔죠. 그죠? 맞나요?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그냥이야 저차를 지나칠 수도 있어. 고차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나중에 기출문제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목적 구매 여행을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형마트로 홈플러스 가시면 껌하는 사람입니까? 카트를 끕니까? 그냥이야 물건을 싸. 그냥이야 다목적이야. 그러면 저차를 선택해 지나쳐. 고차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이 홈플러스 가자 여보. 그럼 어머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얘는 누가 얘기했다? 허프가 얘기했죠. 이해 갔나요? 허프는 다목적 구매 여행을 원한다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를 강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겨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로 갑니다. 자, 17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74페이지로 가시면은 174페이지 가시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 이제 계산이 떠요. 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따라오세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 입을 열어요. 중심지의 무슨 과정? 만류 인력이요? 만류 인력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지금 내가 여기 무슨 만류 인력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인력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만 얘기한 거죠. 따보세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만류 인력, 중력 모형.
이제서부터는 끌어당기는 물체에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력모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소매 인력. 따라하지도 않아. 소매 인력. 만류 인력.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야 돼. 그죠? 안 했어. 큰일 났네. 안 했으면 질량고입이라고 거리도 반비례하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공부를 안 했는데 성인이 되니 더 안 하고 싶지, 그지? 내 말이 맞지? 야매로 가. 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어디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강의를, 오전 강의를 공인중개사 하고 잠시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거든요. 감정평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고시예요. 얘는 다 엘리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터치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만 터치하고 막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강의를 딱 들게 되면 연세가 60, 70인 된 분만 있습니까? 젊은 층도 있습니까? 주부분도 계셔요. 그렇죠? 그럼 누굴 따라가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그냥이야. 여러분들 쳐다봐. 왜 쳐다봐? 눈치를 보는 거지. 그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치? 아니, 학교 다니도 안 했는데 성인 되니까 더 하고 싶게 하는 거야. 내 말이 틀려? 미치게 해서 시계만 지배하고 싶어서, 그죠?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항상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죠? 알아듣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난 내가 봤을 때 이 동료들은 다 어딜 가도 먹고 살 것 같아. 그죠? 진짜야. 그죠? 환경에 적응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갈게요. 내일리에 그냥이야. 소매 인력이야. 따라서 만류 인력. 물체끼는 끌어당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 다음에 만류 인력이라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눈치 좀 보고 합니다. 소매 인력이죠. 인력 법칙. 그 끌어당긴 힘이 있죠. 한숨 쉬지 말고, 그죠? 또 야매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우리가 물체끼는 큰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거리를 멀어야 돼요? 좀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 샥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시 단위로 갔어요. A 도시와 B 도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상권 단위를 도시 단위로 봤어요. 그러면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많은 사람이 그 유인력을 크게 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요즘 안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는 그림이 있는데 프린트는 이제 아마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럼 A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B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C도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가 1km고 여기가 만약에 3km면 당연히 먼 쪽을 좋아요? 가까운 쪽이 좋아요? 가까운 쪽이 많이 쏠리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많은 인원이 갈 거란 얘기죠.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유인력이에요. 끌어당기는 흡입력. 그럼 A와 B가 그 흡입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인구도 다르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좀 쉽게 나왔어요. 그냥입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근데 거리는 가까워야 되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책에는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따 계산이 뜬다. 계산이 떠요. 그래서 갈게요. 지금 오른쪽 가시면 계산 한번 보세요. 계산이 있어요? 자, 그럼 갈게요. 자, 그럼 A와 B 도시 사이에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도시 C로부터 도시 A, B의 유인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 그냥 오리지널로 갈까? 좀 야매로 갈까? 원하세요? 근데 이 야매가 원래는 감정평가 시험 2차 과목에 논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면 보세요. X에 대한 A와 X의 B라는 건 뭐냐면 끌어당기는 유인력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비례하죠. 그럼 인구는 같이 따라가겠죠. 그럼 A와 B가 있으면 최대한 약분을 하셔서 몇 대 몇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리는 멀어요? 거리가 가까워요? 자, 가까울수록 좋죠? 그럼 거리는 바꾸란 얘기죠.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봐. 지금 거기에 7만 명이 있지? 지금 보고 있어? 7만 명. B는 몇만 명? 어머, 더 많네? 그렇죠?
그럼 최대한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에 6, 7이 42.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6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감정평가 시험 문제 1대 6으로 해서 유인력이 얼마씩 가느냐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거리는 그장이에요. 거리는 좀 달라요. 자, C가 있으면요. 보세요.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몇 킬로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거리는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약분을 하니 1대 6이니 얘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6이 크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거리는 뭡니까? 멀죠? 대답해요. 그럼 그냥요 유인력이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자, 지금 거리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맞아요? 그럼 얘가 2를 먹지 않고 지가 2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머니까 유인력은 작아질 거란 얘기죠. 얘기해야 이거 야매로 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이걸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네일리 공식이 그냥이야 거리는 바꾸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감정평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그럴 거 아니야. 오전반에 야매꾼이야 걔.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신림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그냥이야 거리는 바꾸죠. 거리는 비가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지금 얘는 거리가 뭡니까? 그럼 유인력을 작은 거 갖고 오겠다는 거죠. 얘가 큰 걸 가져가라는 거고.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야. 그냥이야 바꿔야 돼. 바꿔요. 맞아요? 근데 최대한 약분을 하세요. 10kg, 20kg죠. 따라서 1대 2. 봐봐. 2대 1.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 되겠죠. 바뀌니까. 2를 해야 다음 넘어가.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A고 얘가 2고 1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여기다 그냥요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죠. 그럼 요거는 2구 얘가 1이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2의 제곱입니까? 따라서 2는 4. 자, 이건 1이죠. 6이죠. 따라서 4대 6. 그럼 따라서 4, 6. 그럼 4, 6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데. 찾았습니까? 그럼 4대 6은 그냥입니까? 40, 60입니까? 40, 60에 대한 유인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쳐다보니까 한 두 사람은 날 쳐다보는,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냥이야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4, 6 나오면 그냥이야 4, 6 찍어. 자, 4, 6은 뭐죠?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죠. 그러면 10분, 자, 10분의 4, 10분의 6이니까 40%, 60%를 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좀 화이팅 좀 해. 자, 그러면 요새는 그림을 그려준다, 안 그려준다? 안 그려줘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프린터 가시면 9번 문제입니다. 9번 저랑 같이 옵니다. 야매로 갑니다. 지금 9번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얘기해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요. 인구는 그냥이에요. 그대로 가야 돼요. 거리는요. 바꿔서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한 게 유인력이죠? 대답해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서 A와 B를 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부터 봅니까? 인구에 비례하죠. 지금 프린트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자, 인구 갑니다. 자, 인구는 A와 B 도시에서 C도시가 있다. A까지 거리는 5km고 B는 10km죠. A는 인구가 몇만 명이죠? B는요? 약분하세요. 몇 대 몇이죠? 1대 2죠. 대답해 야매로 가요. 그러면 그냥이야 B가 커. B가 인구면에서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거리는 그냥 했어요. 제가 바꾸라 그랬어요. 왜? 멀면은 지가 작은 걸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까? 그러면 거리는 그냥 있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5km, 10km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km, 5km가 오는 거죠. 대답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간다니까? 감정평가사 애들도 인정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최소한 그냥이야 약분을 해. 그럼 2대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그냥이야 제곱을 씌워. 그러면 자, 따라서 4대 몇이 된다? 2가 돼요. 약분해 보세요. 2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1. 그럼 거기서 2, 1이 나오면 정답이에요. 앞대가리가 2하고 1이 나오면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좀 호응 좀 해라. 어? 아니, 봐봐. 이게 감정평가서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대답해봐. 좀 야매하기 전에 얘기해봐요. 뭐에 비례해요? 거리 제곱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구는 따라가지만 거리는 멀면은 제가 작은 걸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거리는 바꿔서 약분한 다음에 제곱근이 해서 곱한 게 유인력이 되는 거야.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자, 다시 갈게. 얘가 2배 인구가 많지. 마지막 개야. 그냥이야 거리는 바꿔. 내가 시킨 대로 그냥 바꿔. 알겠어요? 그 몇 킬로? 2킬로, 1킬로가 되니까 제곱근을 쓰죠. 그럼 얘가 얼마죠? 얘가요. 그럼 약분해 보세요.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낸 거예요. 왜? 3분의 2, 3분의 1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나요? 그럼 자, 만약에 3대 2 내면 몇만 명 내겠어요? 5만 명 내겠죠. 출제해야 돼,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서 8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그래서 8일이 정답입니까? 8,000명이 정답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네일리. 자, 네일리는 칠판 봐. 그냥이야 2개의 도시야. 3개야 2개야. 2개만 봤어요. 소도시에.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이다 2개의 도시만 봤다.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허프는 2개를 봤나요? 3개까지 봤나요? 3개에 대한 점포의 확률 모델을 주장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져다가 기출문제집 꼭 사야 돼? 샀어? 있어요? 넘어오면 짜증내겠다. 내가 짠 것 같아. 데스크랑. 그죠? 그러지 말고 빨리 풀어봐. 내일.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그냥이야 약분을 해야 돼. 거리 제곱에. 그걸 곱하면 2대1 나오면 2일 찍고 8대1 나오면 8일 찍고 아까 4, 6 나왔지? 그럼 40%? 60%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원리는 그냥입니까? 인구는 비례합니까? 거리는요. 반비례하면서 내가 만약에 가까우면 그 큰 걸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죠. 그걸 곱해서 내가 유인력을 쳐먹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2, 1.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맞나요? 그러면 5만 명 내겠어요? 이 출제원이 3만 명 내겠어요? 3만 명 내죠. 왜? 2와 2를 더하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3대 2 나오면 그냥요 5만 명 내요. 5만 명 내겠죠. 저 반응 좀 하자. 내가 이해해. 그지만 반응 좀 해봐 좀. 뭐죠? 그냥이야 그걸 더하면 돼. 더해서 8일 나오면 9천 명 내고 그렇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일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175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분이 175페이지에 해설은 그렇게 안 해놓으셨죠. 찾았습니까? 이건 네일리보다는 허프 쪽으로 가셔서 이 유인 비율로 했기 때문에 네일리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자,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자체가 감정평가 주관식에 나왔었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 레일리는 그냥입니까? 딱 2개의 도시만 얘기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확률 쪽이 아니라 결정론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가 하나 더 안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프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 갔나요? 허프는 네일리를 풀어야 돼요? 허프 이론을 풀어야 돼요? 허프는 3개, 4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버스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좀 하고 오늘 10번 문제 있죠? 10번. 요거 이제 할게요. 요거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제가 이제 컨버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스 허프하고 이제 풀면 이제 끝나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입지 계수. 그래서 어디냐면 페이지로는 196페이지입니다. 196 갈게요. 196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편합니까? 요게 편합니까? 편하죠. 편하지 않으면 그걸로 해. 그래? 대화를 하자. 자기가 편한 거로 가는 거야. 따라서 4대 6. 그럼 40% 60%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의 2차 과목에 나왔기 때문에 평가사를 공부하는 애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입니까? 이론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2대1 나오면, 2일 나오면 그냥 2일 찍으면 되고, 8일 나오면 8일 찍으면 되고, 46 나오면 46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1대1 나오면 그냥입니까? 인원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 찍으시면 되죠. 맞아요. 그다음에 입지 개수. 요것도 90% 시험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울산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오셨나요? 그냥입니까? 또 용인을 좀 옮깁니까? 그죠? 그럼 그냥 반도체는 기반 산업, 수출 산업이죠. 얘기해봐요. 용인에 그냥입니까?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도, 땅값도, 거기 사야겠네 돈. 그래서 우리 부동산 배우잖아. 그래서 입지 개수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기반 산업이 잘 돼야 비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그냥 판별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독립 산업에 대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개수라는 거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자 중요한 게 올라가요. 알고 싶은 게 그냥입니까? 지역이 올라갑니까? 전국이 내려가죠? 보고 계셔요? 자,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대구에 섬유 구성비가 있습니다. 섬유 구성비가 있고 전국에 섬유 구성비가 있다면 대구가 20%를 차지한다면 얘가 10%라면 자, 입지 개수는 1로 비교해요. 뭘로 비교한다? 그럼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대구가 섬유 산업으로 기반 산업입니까? 그럼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LQ가 1보다 크면은 비기반이에요? 기반이에요? 그러면 섬유를 수출한다는 얘기죠. 얘기해봐요. 그런데 LQ가 1보다 작다는 건 부족하죠. 그럼 기반입니까? 비기반입니까? 비기반이고 LQ가 1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자급자족. 그러면 지네들이 생산해서 지네들만 쓰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생산액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용자 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본다면 가봅니다. 자, 그럼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내려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대구는 섬유 산업만 있어요? 산업이 많아요. 그럼 전체 산업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특정 산업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00명 중에서 20명이면 20%가 차지하겠죠. 전국도 그냥입니까? 산업이 많습니까? 많아요. 그럼 전체 산업 중에서 만약에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그럼 1000명 중에서 100명이면 10%니까 어떻게 돼요? 20%, 10% 2가 되죠. 그냥 1보다 커. 비기반, 기반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제가 프린트와 지금 문제가 뭐가 다르냐면 자, 문제를 보세요. 대표 예제 문제 보고 있나요? 자, 여기는 A, B의 도시가 그냥입니까?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죠. 196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A, B가 몇으로 옆으로 있어요? 위로 올라갔어. 그 이게 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해 갔나요? 자, 위에 있죠? 대답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냥이야 지역이 올라가. 지금 여기서 A 지역을 봤죠? 그냥이야 부동산업이야. 그럼 A로 가봐. A가 전체가 그냥이야 300이야. 300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얼마야? 100이 되는 거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은 어떻죠? 전국은 얼마에서 얼마? 900에서 50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 땡땡땡땡땡땡땡 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내항과 외항 요거 355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배워줬잖아. 배웠다고 해. 그죠? 못 배우니까 지금 힘든 거야. 15가 되고 9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0.8이 되니 0.6이 되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9를 15로 나누죠? 그럼 0.6은 그냥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기반, 비기반. 비기반인데 제 프린트를 옆에다 끼고 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문제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하라. 자, 가볼게. 아까 기본소의 196페이지는 A와 B가 그냥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 위로 올라갔는지 도시가 옆으로 갔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맞나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옆에 있으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갑니까? 전체 산업에 대한 섬유 산업으로 가는 거죠. 뭐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나 보네. 했어요. 아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입지계수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위로 올라간 게 있고 옆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해 갔죠? 자,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 연습장 놓고 한번 해봐요. 나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해봐.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이거는 그냥 있어요. 옆에가 도시가 옆으로 돼 있어요. 아까는 위로 올라갔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도시가 위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이 입지계수의 수치를 구하는 겁니까? 이 크기를 구했습니까? 자, 여쭤볼게요. 전국은 틀려요? 전국은 다 같아요? 그럼 전국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자, 우리가 전국은 얼마죠? 2000에 1000이죠. 0.5인데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전국 그냥이다 다 같다. 그럼 도시만 갖고 크기를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400에 250이죠? 이거 보고 계셔요? 그럼 400에 250은 0.625가 되거든요. 500에 250은 얼마가 돼요? 0.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100에 500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까요? 0.45가 되겠죠. 그러면 A가 크고 얘가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하게 되면 얘가 1.25니까 그냥입니까? 이거는 1보다 큽니까? 그냥이야? 기반이야? 이건 자급자족이고 이건 비기반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갈게요. 전국은 그냥이다. 전국은 같다. 그럼 그 도시의 크기로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누가 제일 크죠? 섬유는? A. 그 다음에 B, C가 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는 보통 그 강사들이 이 문제를 똑같이 또 뺏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진정이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야? 마음에 우러나오는 건가? 영혼이 없어. 그냥이야 전국은 다 같아요. 그죠? 그게 힘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가 낸 이유가 뭐냐면 500에 딴 반이 250이 딱 중간에 와 있어요. 맞나? 그러면 400의 반 얼마죠? 넘죠? 얘가 크겠죠? 머리 좀 돌려보세요. 맞나요? 얘가 반이죠? 근데 자, 1100의 반은 얼마죠? 그럼 반이 넘나요? 안 넘으니까 얘가 제일 작겠죠.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였죠. 이해 갔나요? 그냥이야 전국은 다 같아. 그 도시 크기로 본 거죠. 근데 머리만 조금 돌렸다면 이렇게 빨리 푸는 거죠. 그럼 전자 한번 해볼까요? 전자. 의욕이 없어? 해봐? 좀 힘들자. 즐기자. 나는 강의가 체질인가 봐. 난 강의를 즐기는 것 같죠? 야, 500의 반 얼마야? 반이네. 400의 반은? 안 넘네. 알았네. 얘가 크네. 미치겠네. 1100의 반은? 넘네. 그럼 전자는 반대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자까지 구한다면 그 입지계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좀 딱 떨어졌을 때만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서 안 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그냥입니까? 다 반씩 있습니까? B가 반씩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반씩 나와주면 딱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얘도 90% 시험지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계수가 그냥이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컨버스는 좀 문제가 있으면 컨버스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컨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75페이지 컨버스는 그냥 제가 나중을 기약해서 또 야매를 또 많이 하면 또 가부화가 돼요. 그죠? 175페이지 가시면은 왜냐하면 이게 분석해 보니까 야매를 너무 하잖아요. 너무 가부화돼. 그지? 맞지? 오늘 너무 많이 했잖아. 차 안에서 땡기는 것도 했지. 많이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컨버스는 내가 나중에 문제집 가서 해줄게. 그냥 컨버스 있어? 175페이지는 피고 있어? 그다음에 분기점 모형. 그러니까 네일리의 법칙을 수정해서 자 얘는 그냥입니까? 그 거리를 쟀습니까?
그냥이야 공식이 나와요. 그럼 구매형이 같다는 것은 50대 50 끌어당기는 상권의 분기점을 얘기한 거죠. 체크하셨죠? 자,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거기다 적어. 야매 있다. 야매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야 이제 문제집에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왜 예고편 알아요? 예고편? 예고편을 왜 터뜨려? 나중에 보라고. 그럼 7월달에 와야지. 그죠? 알겠지. 그죠? 거의 약장사가 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176페이지. 176페이지 가시면 확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네일리 이론이에요? 허프예요? 그럼 네일리 이론하고 다르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다, 세 개다. 세 개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봐봐. 허프의 무슨 모양이죠? 그럼 허프에 히읗 들어가죠? 확률에도 히읗 들어가죠?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허프는 확률이에요. 그죠? 확률은, 아까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두 개의 도시였습니까? 그죠? 근데 허프는 얘를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네일리야, 그러지 말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자, 아까는 얘는 두 개였죠? 근데 보세요. 얘는 만약에 여기가 인구가 있으면은 매장을 얘기를 했어요. 홈플러스나 이런 것들. 매장이 하나예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상권의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갔거든요. 점포 단위. 그래서 우리가 소매상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가 있을 수 있죠. 얘기해 봐요. 그럼 얘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60%고 얘가 40%인데 자, 이마트가 생겼네. 그냥이야 경쟁이 더 심해. 그러면 유인 비율이 작아지겠죠. 얘기해 봐요. 이게 두 개입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레일리는 두 개의 소도시지만 이 대도시 안에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식이 같겠어요? 쟤랑 다르겠어요? 세 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지? 그럼 얘는 자 그냥이야 네일리론을 따왔어. 따오긴 따왔죠. 그래서 이제 그 상권에 대한 흡입력은 유인력은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무슨 면적에? 그러면 상권에 대한 이 상점들이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잡아. 얘는요, 만약에 여기가 가깝죠? 근데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이런 자연적 장애 요인을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마찰계수. 제곱이 아니라는 거죠. 걔는 마찰계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산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마찰계수가 2면은 그냥이요 2승을 해야 돼요. 3이면요. 근데 2승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2승이 나왔냐? 이 허프에 대한 그 확률 모형을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말이 맞지만 요즘 산이 있으면 그냥이요 도로를 뚫어요. 그럼 다리를 만들죠. 그럼 요즘 다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마찰계수가 2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3이 나오면 몇 승을 해야죠? 3승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 인구예요. 매장 면적이에요. 거리 제곱이에요. 마찰계수예요. 그럼 허프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 모형. 그럼 확률 모형 나오면 허프 찍죠. 두 개예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습니까? 그럼 얘가 6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1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홈플러스는 60%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 홈플러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입니까? 다 밑에 깔아야 됩니까? 깔아야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홈플러스는 얼마 유인력이 60,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30, 이마트는 10이죠. 합치면 얼마야?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100이 되지? 홈플러스는 아까 60이잖아. 100분의 60은 60% 확률,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를 얘기해요. 세 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개가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허프는, 자, 들어볼게요. 허프 확률 모형 보고 있나요? 자, 이 허프는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 소도시만 얘기했거든요. 얘기해요. 소비 패턴이 그냥입니까? 확률 모형입니까? 그럼 소비자가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라는 것은 소비자와의 점포까지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아니, 가까워야지 많이 오잖아.
그 다음에 경쟁하는 점포수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미치겠네. 자, 이거는 홈플러스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홈플러스. 그럼 얘 입장에서는 경쟁 점포가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만 좋은 거지. 아우, 미치겠어.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쇼핑센터의 수는 어떻게 돼? 적어야지만 끌어당기는 게 많잖아. 내가 자기네들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아. 그지?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그 점포수는 커야 된다. 점포수가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죠. 없어야 돼, 점포가. 얘기해봐요. 점포수가 많으면 경쟁이 심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쇼핑센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 클수록 좋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 개로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형은 그냥입니까? 내일일로 따왔죠. 소매 인력을 수정 보완해서 개별 소재 점포의 고객 흡입력은 자,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매장 규모에 비례합니까? 자, 거리 제곱의 마찰 계수죠. 시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따라서 시간 거리 마찰 계수를 2로 잡았을 때 시간 거리를 본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지금 대표 예제를 문제 본다면 이거를 내일을 풀어도 맞는데 그냥입니까? 이건 허프로 풀어야 됩니까? 허프로 풀어야 돼요. 맞나요? 그냥입니까? 확률입니까? 그럼 아래 그림에서 신규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맞나요? 그럼 신규에 대한 매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되죠? 얘기하세요. 자, 이게 두 개니까 내일로 풀어도 맞지만 내일로 풀지 말고 허프로 풀어버리세요. 왜냐면 내일로 풀어버리면 계속적으로 3개 나와도 내일로 풀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허프로 풀어야 됩니까? 그냥이야 밑으로 깔아야 돼. 그러면 그냥이야 2개를 깔아. 기존과 신규를 깔죠. 신규를 올리는 거죠.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이 비례합니까? 매장 면적이 신규는 9,000인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거리의 마찰 계수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신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죠? 3킬로죠. 마찰 계수가 2인가요? 그럼 이걸 딱 떨어지게 하죠. 이게 9죠. 그럼 1000이 유인력이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신규가 1000인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존 구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매장 면적이 얼마죠? 4,000인가요? 거리가 몇 킬로죠? 그럼 2킬로의 제곱은 4죠. 그럼 얘도 1000이 되죠. 그럼 2000분의 1000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50%가 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몇만 명이죠? 5만 명이니까 2만 5천 명이 가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에요? 허프예요? 허프니까 허프대로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 만약에 내일로 풀어도 1대1이 나오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허프로 푸는 게 2개가 될 수 있어요? 3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허프 이론으로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맞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거 그냥이야 내일로 풀어도 되긴 되죠. 한번 풀어볼까? 근데 자꾸 내일 갖고 하지만 이거 허프로 가야 돼? 해주는 거야 지금? 그냥 할게. 기존 할인점이 지금 몇 천이죠?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가요. 9천이죠. 그런가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거리는 그냥입니까? 바꿔야 됩니까? 바꾸죠. 그럼 몇 킬로죠? 3킬로? 2킬로가 되는 거죠. 벌써 까먹었어? 3킬로, 2킬로죠. 맞나요? 그럼 3킬로, 2킬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킬로에 대한 2킬로가 3킬로, 2킬로 되니까 그냥요 제곱을 해요. 이거 3, 3은 9죠? 이거 4죠? 4, 9, 30, 30 똑같죠? 따라서 1대1. 그러면 반반씩 한다는 거죠. 근데 내일로 푼다는 건 좀 위험하죠. 왜? 3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일로 풀어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입니까? 2개가 나왔습니까? 2개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3개가 나오면 그냥 허프로 풀어야 돼요. 내일로 풀면 안 되죠. 그럼 다시 갈게. 내일은 그냥입니까? 2개 도시만 얘기합니까? 결정론적이죠. 근데 허프는 그냥이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다수의 점포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파트는 정책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